안녕하십니까. 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막바지 선거운동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한 시대를 반영하는 선거에는 언제나 감동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깃거리가 넘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치학 박사 한 분을 모시고 흥미진진한 선거문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타보이스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오승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 의미가 크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 민주주의를 사람 몸에 비유하면 헌법이 뼈가 될 거고 정부 기구가 살일 거고 지도자가 심장이라고 한다면 네. 선거는 심장에 피를 공급해서 온몸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론의 형태로 심장에 잘 이걸 전달을 해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몸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제 선거의 역사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1987년에 이 직선제 개헌이 있었는데 국민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게 1987년이 처음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대통령은 재헌국회에서 국회의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네. 전쟁 중이던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의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발췌 개헌을 통해서 최초로 직선제 개헌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네. 쭉 진행이 되다가 1972년에 유신시대가 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다시 간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5공화국 때까지 이어지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오늘날의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벌써 21번째 대통령 선거가 찾아왔는데요. 그동안 선거운동 방식도 정말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때 그 시절 선거운동 모습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고 난 뒤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후보는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는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오늘 영남 지역 유세에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야당 후보자들의 분정 시비는 6.29 선언으로 이미 끝났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결단으로 대화합의 정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최대의 인파가 모여서 이 김대중을 지지하고 일 활동 지침서를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대선 현장은 과거에 비해서 썰렁한 분위기마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군중이 모이던 우계 집회가 금지돼 과거의 풍경으로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 유세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한나라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만일 한나라당 대중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여러분. 낡은 정치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해 나가겠습니다.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 돼지 저금통으로 상징되는 지지자들의 자발적 지원 열기. 이와 확성기를 밀어낸 디지털 선거전, 이벤트 선거전. 영상으로 보니까요. 1987년의 선거운동하고 불과 10년이 지난 1997년의 선거운동이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특히 유세 트럭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1997년 IMF 직후에 등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의 방식은 대규모 군중 집회를 네. 통한 유세를 주요하게 치렀는데 이게 이제 시위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1997년 정기국회에서 옥외 유세를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옥내 유세만 허용하게 되는데 시도는 2회 그리고 시군구는 1회 한도로 옥내 유세를 실시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변화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TV 토론이 제도화됩니다. 네. 그래서 3회 이상 TV 토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남겨놓기 위해서 유세차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도 아무래도 시대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투표를 할 때 쓰는 기표 기구가 있잖아요. 이게 1990년대 들어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기표를 했던 건가요? 1940년대 말부터 이제 네. 기표를 하게 되는데 50년대까지는 대나무 그리고 탄피 뭐 네. 이런 걸로 기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들어서는 볼펜 대롱과 같은 네. 기표기를
도구를 사용해서 네. 인주를 사용해서 기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 용지를 접게 되면 이게 번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무효표 처리가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 인자가 새겨진 네. 번지지 않는 투표 용지에 기초한 잉크식 기표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 인자를 하다 보니까 당시 네. 후보가 김영삼 후보에 네. 시옷이 들어가는 이름에 시옷이 들어가서 이게 특정 후보를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전복자 형태의 기표기로 변경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긴 과정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기표 기구로 한 표를 찍게 만들려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중요할 텐데요.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역대 대통령 선거의 슬로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나 모두 보통 사람. 여러분이나 이노태우도 모두가 보통 사람입니다. (27년간) 안보를 빙자해서 독재를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상기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을 고쳐야만 합니다. 새로운 신한국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국제금융기구의 수혈 없이는 재기하기가 힘들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라서 경제 성장을 지켜서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앞길만을 걱정하는 지금의 위기는 바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이회창과 함께를 대표구로 내세운 이회창 후보.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민후보 노무현을 슬로건으로 한 노무현 후보는 낡은 정치를 전락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좋은 시대, 좋은 대통령의 시대, 가족 행복의 시대를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를 살려서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가 최고입니다. 네, 쭉 보니까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슬로건 어떤 게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의 슬로건을 보니까 각 시대에서 중요했던 그 시대 정신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쭉 자료 화면에서 보셨지만 대통령 선거 슬로건은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1950년대는 이승만 장기 집권에 염증이 생겼던 시대라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네. 슬로건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네. 잘 살아보세. 뭐 이런 선거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를 거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김대중 후보의 구호였던 준비된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자 되세요 광고 카피에서 힌트를 얻었던 성공하세요 슬로건이 많은 국민들의 반응을 얻었고 최근에는 뭐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새정치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슬로건들이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슬로건이라는 게 짧기는 해도 정말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슬로건이 담기는 게 또 선거 포스터잖아요. 한 장의 포스터도 슬로건만큼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포스터도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네. 87년 이전만 하더라도 무뚝뚝한 표정으로 먼 것을 응시하는 네. 약간 권위적인 모습의 포스터가 주를 이루었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노태우 후보 때부터 본인이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네. 구호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웃는 모습, 사람 후보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포스터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도 다양한 표정을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와 아이 컨택에 주력하는 그런 포스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요즘은 포스터보다 TV 광고의 영향력이 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TV 광고 대선에 도입된 건 언제부터였나요?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던 14대 대선부터 TV 광고가 도입이 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많은 대선 후보들이 TV 광고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종의 이제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네. TV 광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대선 TV 광고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대통령 후보들의 텔레비전 광고가 오늘 밤 처음으로 방영됨에 따라서 형, 바람 넣어야지. 그래, 가득 넣자. 자, 출발이다. 깨끗한 정치, 과감한 개혁은 김영삼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김대중과 함께라면 든든해요. 그럼 경제 통일 책임질 수 있어요. 좋지. 이제 이거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국민에게만 비친 대통령 노무현. 국민 여러분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국민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이명박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잉.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했던 그날의 상처는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네, 몇몇 TV 광고들은 저도 좀 어릴 때 봤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이 TV 광고들 정말 국밥 먹방부터 기타 연주까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이런 광고들이 꼭 지켜야 할 조건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TV 광고는 1분을 넘을 수가 없고요. 네. 총 30회에 한해서 방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의 승부다 뭐 이런 말까지 하게 네. 되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TV 방영도 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될 수 있는 MZ 감성을 많이 네. 담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당 후보의 경우는 가능하면 포지티브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야당 후보들은 아무래도 전 정권의 실정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네거티브 광고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TV 광고들의 분위기도 정말이나 다양한데요. 이렇게나 파란만장했던 격동의 역사만큼 대통령 선거의 역사도 방대하죠. 그 역사를 숫자로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긴 역사가 한 번에 정리되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이제 선거에 참여하는, 즉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1987년 대선 이후에 투표율은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 용지를 페이퍼 스톤, 종이 짱돌이라고 하는데요. 네. 권위주의 정부 시대로는 짱돌을 던져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다면 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종이 짱돌, 즉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투표율이 낮아지다 보면 네. 당선되는 사람들이 한 40% 후반대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투표율까지 낮으면은 국민의 4분의 1 정도의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 정통성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투표에 열심히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나 하나쯤은 하는 생각으로 표를 행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요, 반드시 소중한 권리 행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투표율에서만큼은 사실 저희 광주 지역이 절대 어느 지역에 밀리지 않잖아요. 투표율 어떤가요? 일단 쭉 우리 지역 투표율을 보면 가장 네. 높았던 게 13대 대선이었고요. 92.4%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낮았던 대선은 17대 대선이었고 64.3%. 네. 당시 정동영 후보가 출마했던 대선이었고요. 지난 20대 대선은 81.5%인데 이번 21대 대선은 몇 퍼센트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92%를 상회하는 투표율을 네. 기대하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힘들더라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한번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투표율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시민의 높은 정치의식을 엿볼 수 있는 투표 독려 문화도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6.3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뭔가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해서 6.3과 선거 도장이 찍힌 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를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빵들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여러 회의하고 토론을 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빵 사러 왔는데 오늘 이런 장면을 볼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센스 있는 이벤트 같은 생각 들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다. 여기요? 그거 왜 구매하셨어요? 네, 재밌어 보여서요. 재밌고 많은 관심을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더 많은 거 생각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광주 제과업체들이 직접 만든 선거빵 정말 독특한 역시 광주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쾌하고 신선한 이런 선거 참여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5.18 45주년 전야제 부스에서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딱딱하지 않고 잔잔하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새 K컬처, K이니셔티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광주의 G자를 따서 G 이니셔티브로서 선거 문화의 혁신으로서 한번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앞두고요. 우리의 선거 문화에 대해서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신 오승용 박사님 고맙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인 6월 3일 본투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짓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남도 이맘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